안녕하세요, 전자기기 유튜버 힉튜브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제가 약 3주 전에 올린 Z 폴드 3 언박싱 및 간단 리뷰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3주 넘게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구매 전에 가장 걱정했었던 세로줄입니다. 화면을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 세로줄은 항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신경이 정말 크게 안 쓰입니다. 어두운 배경의 영상에서는 한눈에 티가 나지만 밝은 화면으로 갈수록 신경이 안 쓰는 걸 넘어서 거의 보이지가 않다고 느껴집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은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화면을 전환하면 더 큰 영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을 작게 하면은 밑에는 댓글과 오른쪽에는 같은 알고리즘의 다른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실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예민하지만 않으시면 티 정말 안 납니다. 이것처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시라면 정말 훌륭합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의 배경에 맞게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더욱더 자연스럽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의 페이스톡에서는 UDC 카메라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영상 통화에서는 이쪽 부분이 검게 흐려져 사실상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기능은 맞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만족하는 기능, 멀티플레이 기능입니다. 최대 3분할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2분할까지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네이버를 한다고 하면 핸드폰을 두 개 쓰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카카오톡을 하면서 인터넷을 할 때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다른 핸드폰들도 대부분 다 지원하지만 역시 넓은 화면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다 보면 Z 폴드 3만의 멀티플레이 기능에 만족하실 겁니다. 사전 예약 상품으로 준 Z 폴드 3 펜 케이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올드한 걸 떠나서 커버 화면 쪽은 너덜너덜 거리기 때문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케이스를 뒤로 잡아줘야 해서 그립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 저의 아름다운 실버 색상을 뽐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S펜 수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카드도 보관 불가합니다. 항상 S펜을 두고 다니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투명 케이스는 핸드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끼는 거지만 정말 쓰기 싫습니다. 케이스를 뺐을 땐 실버 색상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갤럭시 Z 폴드 3지만 케이스를 끼는 순간 애매해집니다. 특히 커버 쪽은 케이스가 높아서 엣지를 쓸 때 인식이 잘 안되고 삼성페이 역시 케이스가 높아서 터치가 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케이스를 쓰다 보니 커버 필름이 자꾸 떼질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껴야겠지만 요즘 진지하게 케이스 없이 사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받은 케이스는 힌지 부분이 보호가 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호 필름을 떼지 않고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 점차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호 필름을 떼면 금방 기스가 날 것 같아 그대로 두고 있는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저는 쿼티로 커버 디스플레이 타이핑을 하는데 커버 화면이 작다 보니 키보드도 작아져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같은 검색을 할 때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치다가 답답해서 화면을 펼쳐서 쓴 경우도 많습니다. 손이 크신 분들은 키보드 자판으로 타이핑하시면 분명 더 불편하실 겁니다. 뒤쪽을 보시면 카메라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 시리즈들이 차후에 이런 카메라 배열이나 디자인을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은 커버 화면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타이핑 때문에 불편하긴 해도 카카오톡은 대부분 커버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고 인터넷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세로로 긴 6.2인치 화면은 유튜브를 볼 때 렛터박스가 많이 생겨서 불편해서 안 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번부터 커버 디스플레이도 120Hz로 주사율을 적용하여 내부 디스플레이와 역체감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열어서 쓰기 귀찮아 일상생활 속에서의 발열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유튜브 시청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이용하여 인터넷도 자주 사용하는데 발열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만큼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두세 시간 이상 사용하면 발열은 나겠지만 인터넷 창 몇 개 띄우고 영상 2개 3개 보면서 다른 어플 튼다고 발열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 또 저는 유튜브 촬영 시 Z 폴드 3로 4K로 촬영을 하는데 영상 끝나고 나면 이때는 확실히 발열이 있습니다. 세로 화면은 5대4의 비율로 영상 시청 시 렛터박스가 많이 남는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가로 화면의 경우 7.6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가진 이 핸드폰은 태블릿처럼 넓은 화면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아직도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많은 신작 게임은 풀스크린을 지원하여 렛터박스가 없는 큰 화면으로 몰입도 높은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언박싱 영상에서도 강조했었는데 지문 인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손만 스치면 지문 인식이 되어 잠금이 풀릴 정도로 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펼친 화면에서 한 손만 써야 해서 지문 인식은 어려울 때 패턴 방향을 이렇게 한쪽으로 옮길 수 있어서 쉽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확실히 무겁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갤럭시 S20 플러스와 무게를 비교해보면 Z 폴드 3의 무게는 277g, S20 플러스의 무게는 208g으로 무려 70g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또 핸드폰이 두껍기 때문에 살짝 헐렁한 바지에 핸드폰을 넣고 돌아다니면 바지가 점점 내려가는 불편함이 있고 살짝 타이트한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었을 때에는 핸드폰이 많이 튀어나와 핸툭티가 됩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내부 카메라는 거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화질은 400만 화소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세 종 모두 1200만 화소고 커버 카메라는 1000만 화소지만 내부 카메라는 UDC 적용으로 아무래도 화질이 낮습니다. 후면 카메라와 화질을 비교해보면 한눈에 느낌이 오실 겁니다. 물론 다른 카메라들은 그래도 충분히 괜찮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화소입니다. 핸드폰을 구매하시기 전에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갤럭시 Z 폴드 3 영상이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의 9번째 영상인 갤럭시 Z 폴드 3 리뷰 2편 영상이 종료되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리뷰를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